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보면 사실은 췌장의 위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왼쪽 갈비뼈 부분이고 약간 복부, 상복부 쪽에 해당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췌장이 위치하는 곳인데요. 네. 그 췌장은 아시다시피 그 위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십이지장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사실 급성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만성적으로 췌장염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왜 이렇게 췌장염이 생기냐면 사실은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쓸개와 또 췌장이 같은 그 출구를 써요. 그래서 담석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그 출구를 막음으로써 췌장 안에 그 소화 효소가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췌장의 소화 효소는 실제로 다른 그 살까지도 내부 장기까지도 녹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급성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 만성적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그렇게 우레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염을 아주 배제하지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 검사가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췌장을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췌장염이 있으신 분은 실제로 한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를 단식을 해주신다든지 되도록이면 조금 음식을 좀 줄여주신다든지 그렇게 췌장이 되도록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음주는 굉장히 좀 줄이셔야 되고 평소에도 이렇게 췌장에 사실 원래 염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2잔 이내 아예 금주하시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2잔이 넘지는 않아야 된다. 많아도. 그래서 그렇게 가장 해주시고 위장이나 췌장이 너무 과로하지 않게 음식을 적당히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췌장염 외에도 이 부분이 또 늑간신경통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입술, 목 터지는 증상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대상포진과 또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가 신경에도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늑간신경통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늑간신경통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 또 아까 부정맥 약 복용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심혈관이 좀 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체질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협심증이나 또는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에 심장 부위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사를 일단 받아보시고 또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선 얼마나 이런 증상이 되셨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방귀가 자주 나오고 속이 안 좋으시다고 호소를 하셔서 한의원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현대의 식습관이 예전이랑 좀 달리 또 첨가물이 많고 또 밀가루를 자기 또 체질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런 증상이 특히나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대장을 보면은 원래 유익한 균이 있고 유해한 균이 있으면 한번 그 유해한 균이 좀 예를 들어서 장염이 한번 걸렸었다. 그러면 유해한 균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유익한 균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대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유익한 균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유산균을 좀 드셨다면은 더 드셔주시는 게 좋고 이때까지 유산균을 드시지 않았다면 좀 더 섭취를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위장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운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 양기가 좀 부족할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건강검진 하실 때 대장을 물론 꼭 그 건강검진의 그 범위에 넣어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평소에는 이 체질이 혹시나 자기 체질이 안 맞게 드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한의원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식습관이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조언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나 그런
좋은 야채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녹황색 채소 많이 좀 섭취를 해주시고 평소에도 식이섬,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에서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좀 식이섬유가 많은 섬유질이 것들, 많은 섬유질이 과일이나- 많은 것들을 네.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자기 또 체질이 어떤 것인가 한번 근처 한의원에서 검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많이 아프셨죠? 예, 많이 아파요. 아유, 많이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정맥 약을 좀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부정맥 약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부정맥약은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10년이나 드셨어요? 네. 지금 갈비뼈 부근에 우리탁의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부정맥 약을 드시면 먼저 심장 질환부터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고 막 힘들지 않는지, 계단을 올라가면 더 아픈 게 아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나 뭐 2층 이상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근에 식은땀이 많이 난다 이런 건 없으세요? 정들이 식은 땀은 조금 납니다. 식은땀은 약간 나세요? 예, 예. 밥맛이 조금 없어지거나 아니면 쉽게 체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취하지는 않고 네. 밥맛은 막 조금 전보다도 밥맛은 조금 없어지면서 먹고 싶은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먹으면 또 서운해서 먹고 막 그냥 아, 그 그러시군요. 정도예요. 그러면 네. 심장 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췌장 쪽의 문제인데요. 네. 요 최근에 변이 무르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러진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네네.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아, 네네. 그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빨아먹는 약을 액체 약하고 네네. 알약하고 이렇게 처방전을 해줬는데요. 그 빨아먹는 걸 먹고 나니까 설사가 하루 4번씩 5번씩 하더라고요. 아, 설사를 많이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 원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 빨아먹는 걸 빼버리고 네. 알약만 먹어라 그래서 알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이제 먹고 나면은 네. 뭐 그렇게 막 전처럼 설사는 안 하는데 아. 어쨌든 뭐 그런 대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설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기침을 하든지 아니면 만성 골다공증 이런 거를 조금 나중에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해도 늑골이 조금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나타나는 부위가 지금 뼈라기보다는 늑골과 이 가슴 쪽에 있는 뼈 쪽에 이어지는 연골 쪽에 염증이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거는 근처 한의원에서 침이든 뜸이든 진단을 하시면 치료가 가능하시니까요. 네, 한번 가까운 곳에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네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조금 구부리고 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예, 그리고 구부리고 왼쪽으로 구부리고 이래 뭐또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바로 폈을 때 네, 이게 폈을 아파가지고 빨리 아프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입술이 막 그냥 뭐 혓바늘이라는 거 그것도 들고 입술이 디젤로 네, 아, 막 입술도요? 이렇게 부르트고 그래요. 아, 입술 부르튼 거는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갑자기 네. 허리를 필 때 아프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연골 쪽과 아니면 늑간근 사이에 있는 근육 쪽에 문제가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네. 치료가 어렵지 않으니까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뭐야 한방학 거기 가야 되겠죠? 네, 근처에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시면 네. 뜸이든 침이든 진료를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네,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시죠? 네. 네, 입에서 열이 좀 많이 나고 변비가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 예, 대변을 전혀 못 봐요. 아, 대변을 전혀 못 보세요? 예, 약을 안 먹으면은 대변을 못 봐갖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좀 방송으로 말하기는 뭐한데 네네. 이렇게 손으로 파내야만이 아, 그 대변을 좀 정도군요. 보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 어째서 그런지 아까 이 방송 보니까 네네. 그열이 뭐 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디에서 나올 수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나는 이게 맨날 목이 아파서 편도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대변 못 보는 거 보니까 이게 속에서 다른 병이 있나 싶어갖고. 일단 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지금 따님이 비염이나 다른 축농증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못 하니까 내가 어디가 아. 어떻게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시군요. 네. 이게 코로 숨을 들이쉬지 않고 입을 네. 벌리고 생활하고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네. 입 안이 좀 많이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갖고 막 그럴 때 어떤 때는 막 코를 이렇게 계속 파요 막. 그렇죠. 코가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입을 벌리고 생활하시다 보면 네. 외부에 있는 날바람이 직접 목벽을 자극해서 목 뒤 네. 점막이 좀 예민해지거나 깔깔해지거나 좀 아파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특히나 편도가 조금 많이 붓는다 이러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네. 편도가 붓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구강 호흡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코 쪽을 조금 치료를 하셔서 편하게 네. 숨을 쉴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네. 입 쪽의 증상은 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막 한숨 막 이게 한숨 있잖아요. 아,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헉헉 막 쉬고 네네. 답답하다고 막 그래요. 네네. 어지럽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런다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먹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네네. 변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손가락을 파낼 정도로 딱딱하게 변이 굳으면 저희는 이제 조시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럴 때 효과적인 약재가 대황이나 망초 네. 같은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약재를 복용을 이제 그런 약재는 단방으로 복용하시기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네. 근처아니면 진단을 받으시고 네. 그 성분이 주된 약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네. 변비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위에 열이 좀 차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진액이 좀 많이 말라 있는 말라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네. 변비부터 좀 해결을 하게 하시면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 좀 편안하게 숨을 쉬게끔 도와주시면 네. 목 아프고 뭐 속상하고 이런 증상들은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진단은 조선 왕조 저도 아버님 증상에 대해서 피로골절이나 면역력 저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피로골절로 인해서 자세가 좀 불균형해졌기 때문에 늑골 아래쪽에 이쪽 부분이 좀 압박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 교정을 통해서 잘 교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한 근력이 조금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뜸으로 강화를 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아버님이 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무름변이나 연변 또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셔서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차가운 음식은 잘 드시지 않는 것 그리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위식도가 역류되기 때문에 쓰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위산은 굉장히 산성 성분이어서 위로 올라올 때 환자분들이 많이 쓰리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로 올라온 거를 아래로 내려줘야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비위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이 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위식도가 수축을 많이 하게 되면 위로 자꾸 신물이나 쓴물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매운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비위 기능을 조금 좋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병이 잘 오지 않은데 끼니를 거르는 그런 습관 때문에 더 병이 악화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정신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면 좀 풀어주시고 운동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또 비위 기능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이 안 좋게 되면 한의학에서 신장은 납기하는 작용을 해요. 밑으로 내려주는 작용을 하는데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거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 자꾸 좀 차갑게 그리고 하의를 짧게 입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게 시골에 계신 분이면 일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근육통일 수도 있는데 그 누적되게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굽혔다 폈다 많이 하시면 갈비뼈 부분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 피로골절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골절인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아버님이 또 입술이 부르텄다고 하세요. 그러시면 입술이 부르트면 이 면역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포진 초기일 때도 이렇게 그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부위별로 보면 좌측 상복 부니까 췌장이나 위, 소화기 쪽 질환이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췌장인 경우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많아요. 네. 그리고 등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췌장은 조금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건강검진상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복부 초음파 검진 다 했을 때 네. 이상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간이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면 간이 안 좋아져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비장도 좀 커지거든요. 그 비장에 문제가 생겨도 또 이렇게 아플 수 있는데 건강검진상에서는 아마 이상이 없었으니까 저는 대상포진이나 또는 피로골절 이쪽으로 또 조금 더 비중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아버님 혹시 진지는 잘 드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조금밖에 못 드셔요. 네, 많이 못 드시죠? 예. 그리고 갈증 난다고 안 하세요? 갈증은 그냥 늘 뜨겁다고 하면서 막 시원한 것만 네, 찾아요. 네, 찬 거를 많이 찾으시죠? 예. 네, 많이 마르셨나요? 그렇게 뭐 아주 말르진 않고요. 그냥 보통은 돼요. 네, 그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도 그 전에 거기 전북대학병원에서 수술했거든요. 네. 이걸 그래갖고 쓸개를 떼어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뒤로는 배고픈 일을 몰라요. 네. 밥을 빨리 안 드시려고. 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서너 달 전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일 없으셨어요? 스트레스요? 네네네. 그런 일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주로 보시면 속에서 이 뜨거운 김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위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심장에서 나오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심장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면 잠도 잘 못 주무실 거고 가슴이 답답하실 거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에 의해서 오는 가슴 거지. 답답하든 안 하고요. 네. 이렇게 저녁 돌아오면은 기무시기는 잘 기무셔요. 어떤 때는 이렇게 잠 안 오면 그렇게 앉았는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막 저녁 돌아오면 언제 12시 넘었건 하고 언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8시가 돌아왔건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네요. 네,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몸의 전체적인 기력이 많이 쇠하신 거고, 예. 그리고 위도 한번 수술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 위에 진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것 때문에 뜨거운 김이 나오는데 예. 아마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몸에 진액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밥을 못 드시잖아요. 예, 밥 그러니까- 쬐개서밖에 안 자셔. 네, 미음을 자주 해서 드시게 하고, 예. 그리고 오미자 차를 끓여서 예. 네, 소소여지 새가 모이 먹듯이 천천히 드시게 하시면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 예. 예. 오미자요? 네네네. 네. 그것만 드리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도 안 되면 한의원 가셔서 예. 네, 보중이끼탕에 생맥산 이렇게 가미를 해서 드시면 예. 몸에 진액이 생기시고 입맛이 돌아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그 돌아가실 때까지 좀 건강하게 사실 예. 수 있으실 거예요. 크게 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한방 치료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근력이 약화됐으면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침 치료나 봉침 치료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추나 치료를 통해서 무릎이 한쪽만 아프다면 균형이 깨져서 한쪽 무릎에 체중이 쏠리는 거니까 허리와 골반의 추나 치료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한약재 중에서 우술이나 두충 이런 약재들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들이고 관절에 좋고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치료를 그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인 것 같아요. 체중이 이분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면 절대적으로 체중이 안 무거우면 무릎에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이 또 다시 운동 부족을 일으키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고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체중이 많으시다면 체중 감량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중에는 무릎 위에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한의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무릎 통증이 있다면 운동할 때 조금 더 이런 통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운동을 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운동은 체중을 실지 네. 않은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전거. 아. 자전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거 운동하시고 그리고 런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스쿼트 같은 운동은 체중을 많이 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서서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동의보감 속에서도 공진단이